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2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13.50포인트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강세 등의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298억 순매수, 기관은 이제 444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9.79포인트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이 2,542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은 76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내년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우리 증시도 이제 연일 랠리 상승, 미국의 이제 연일 랠리 상승과 또 우리 증시도 이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제 배당락이었죠. 배당락 충격 없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배당락일 이 제도 개선에 따른 또 변동성도 제한된 것도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었고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만 8천 원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또한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달러 한 주는 1294.20 0.02%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 둔화에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포스코 그룹이 리튬 생산을 확대 총력하면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같죠. 장동대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EV 첨단 소재, 미래나노텍, 하이드로 리튬, 리튬포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등 리튬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내년 1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서 리튬 사업 현황을 살피고 또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등 사업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포스코의 핵심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려는 최 회장의 행보는 이제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시기가 좀 겹쳐 어깨에 이목을 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아울러 또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상무부가 또 다이애나 몬디노 아르헨티나 외무장관과 만나 리튬 생산량 확대와 그린 수소 사업 개발을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도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 사무소장이 라울 하릴 카타마르카 주지사와 만나서 또 사업 환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주는들이 이제 보이는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이 보이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또 포스코 홀딩스가 중국의 중타의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이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지속,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빅파마의 바이오텍 인수 딜 기대감 등 소식엔 자노바이오파마, HK노엔, 종군당, 알테오제, SCM 생명과학, 헬리스미스, 유틸리스 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제 말씀드린 것대로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이제 금리 인하, 또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요. 또 바이오텍에 대한 이 쇼케이스를 앞두고 빅파마의 또 바이오텍의 인수 딜 발표 그리고 추가적인 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들이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금리와 바이오텍의 주가는 이제 역의 상관관계 있으나 이 모멘텀과 개별 기업 펀드멘탈에 기반한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또 국내 일부 기업의 자금 리스크는 이제 만기 전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 청구, 자금 조달 이런 게 이제 자금 리스크인데 요게 이제 전체 바이오텍으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이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42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ABL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엔비디아이가 1월 8일 날 행사 발표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이가 이 엔비디아이가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 니모를 출시한 바 있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건의 AI 신약 개발 업체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밤에 그 뉴욕 증시가 또 금리 인하 기대 감시 속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것도 제약바이오 관련들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업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이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업체 레이즈 바이오를 4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레이즈 바이오가 100.85%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의 암치료 업체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스를 최대 1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도 어, 또 좋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스가 ADR인데 이게 이제 60.26%로 이렇게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또 움직임이 있었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참여한다는 소식 속에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도 일부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보이고 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와 그리고 YRK, STI, TFE, 프로이천, 에이크머트리얼스, 이미지스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기대감 지속 속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이 이제 5.11%로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인텔은 이 하마스와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 한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새 공장을 이제 짓기로 합의했는데 이 주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인텔은 또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텔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약정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총 투자 금액 13%인 한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반도체가 또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고 현재 하반기 국내 증시가 주도주 부재 속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달 들어 반도체 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도 좋은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본격적인 업황 개선에 따라 내년에 더욱 기대가 되고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 코스피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보고서는 최근 보고서에서는 또 지난해와 올해 역선장을 기록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는 한 2년간 큰 폭의 성장이 또 예상되며 2025년 글로벌 디램 시장이 AI 시장 확대에 따라 고부가 디램 수요 증가로 직전 최대치가 2021년이 935억 달러였는데 이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내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손익 개선 효과도 4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이 내년도 코스피 시장의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YIK, STI, TFE, 프로이천 이런 이제 종목들이 또 반도체들이 또 반등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STO 증권형 토큰 발행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4월까지 조각 투자 시장 개설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 S, 마이티센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조각 투자 방식의 신종 증권 시장 개설 준비 완료 시점을 내년 4월 하순으로 보고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주기가 4월 하순인데 해당 시점에 맞춰서 제도와 규정 그리고 관련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한국예탁결제원도 거래소의 신종 증권시장 개설 준비 과정에 맞춰서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고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수용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비정형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 신종증권 시장이 개설된 뒤에도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충분한 테스트 시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겠다고 언급했고요. 또 최근 열매 컴퍼니가 청약을 진행한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쿠샤마 야오이 작품 호박도 청약률이 655%를 돌파하면서 흥행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 중국 게임 규제가 이제 과도한 우려 분석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다시 반응이 좀 나왔는데 스코네, 크래프트, 넥토조 소프트, 네오리진, 서베이지, 드래곤플라이 등 일부 종목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국가신문 출판국 MPPA라고 하는데요. 12월 22일 온라인 게임 관련 규제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의 주요 개발사인 텐센트와 네이즈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규제 초안에는 일일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상 등 이 과금 유도 상품 제한, 투기 및 경매 형태의 게임 아이템 유저 간 거래 금지, 또 법정 통화 한정 금지, 과한 소비에 대한 경고 팝업을 통한 고지, 유저 간 강제 전투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는데, 다만 이제 규제 초안을 발표한 22일에는 또 애자 판호도 40건, 25일에도 105건의 내자 판호가 발급됐었고, 수년 내 최대 수준의 내자 판호 발급을 고려했을 때 이 게임 콘텐츠나 산업 자체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가진 행보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나 네이즈 규모로부터 중소형 개발사 신작이 신규 판호에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은 결국 근 3년간 어려워진 이 중국 게임 업계를 다시 진흥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고, 또 이례적으로 규제 초안에 대한 우려에 국가신문 출판국 측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겠다는 공지를 또 빠르게 올린 것도 과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으로 예상되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항렬형 아이템 자체를 모든 게임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고, 또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이나 과거 3, 4년간 규제 환경에서 서비스되었던 작품들은 이 점진적으로 BM의 강도를 낮춰왔다고 밝혔고요. 이번 초안의 규제 조항으로 인해서 수집형 RPG 장르들의 비행 강도가 기존보다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과금 강도를 낮추면서도 아이템 다양화를 통해서 수익성 훼손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18억 증가한 679억을 내년 게임 분야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또 있고, 또 스코넷 같은 경우는 이제 28일 날 내일이죠. 가상현실 VR 1인칭 슈팅 게임 모탈 블리치를 VR 앱 마켓 피코스 스토어에서 출시한다고도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에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의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을, 오파스넷, 태양금속, 태평양물산, 대상올리스, 와이더 플래닛 등 한동훈 테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또 태양건설이 오크아웃 신청설과 또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의 이 건설사 신용등급 강등 속에 이 건설 중소형 건설 대표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배당락 여파 속에 이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신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건설, 뭐 대상홀딩스, 태양건설, 대우건설, DLENC, 동부건설 등 이런 이제 건설주들이 하락을 했고, 배당락 여파 속에 이제 한양증권, 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생명, LG플러스 등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신 테마 관련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